오늘 치러진 대입수능 변별력 있는 문제가 지난해보다 많아서요. 다소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난이도가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봤을 때 어땠는지 전문가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적인 난이도가 변별력 있는 문제가 좀 많아져서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고 전체적으로 최근 시험들이 쉽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그런 기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치러왔던 6월, 9월 모의평가 비교했을 때 시험이 어렵고 특히 작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도 다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난번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웠고요. 지난해 수능과는 좀 비슷했지만 변별력 있는 문제가 많아서 체감 난이도는 좀 올라갔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어땠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부터 좀 살펴볼까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난이도가 지난 수능과 좀 비교를 해볼까요? 국어의 경우가 이제 뭐 새로운 신유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뭐 없었는데 지금 과목별로 봤을 때 작년도에 인문계 국어는 즉 국어 B형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려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쉽게 출제가 됐고 작년보다는 쉬워졌고요. 그리고 자연계 쪽의 국어 A형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 그래서 1등급 정도 기준 점수가 자연계 같은 경우는 97점 정도, 그리고 인문계 같은 경우는 94, 5점 정도 예측됩니다. 네, 인문계 학생들이 시험 볼 때마다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수학은 올해 어땠습니까? 적절한 난이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작년보다 2점 정도, 그러니까 한 94점 정도 1등급 유지될 정도로 보여지고 작년에 사실상 자연계 쪽에서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문제됐던 수학 B형은 100점 만점에서 지금은 96점에서 97점 정도, 많으면 98점 정도까지가 1등급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의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이 좀 어려우면 시험이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수학이 약간 좀 어려워진 거니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졌겠네요. 그동안에 너무 쉬운 문제들을 좀 대하다 보니까 특히 중상위권 이상 수험생들 이런 층에서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체감 난이도가 느꼈고 또 실제 수능에서도 이번에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을 보통 한 두세 문제 많으면 한 4, 5문항까지도 출제를 했다 평가원이 밝힌 만큼 그것이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과목도 좀 난이도를 살펴볼까요? 영어 영역하고 탐구 영역은 어땠습니까, 난이도가? 영어의 경우는 계속해서 100점 만점이 이제 1등급을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도 수능만큼 그러니까 98점 정도가 1등급이 형성될 정도로 작년하고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치러졌던 시험이 너무 쉬워서 그렇게 쉽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학생들이 좀 많이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난이도를 보면 작년과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어려워진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인문계랑 자연계, 당락을 가를 영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탐구 과목 쪽에서 이제 이번 시험이 이제 과탐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출제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좀 어렵게 느끼고 실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이 아주 큰 변수가 되고 또 수학 B형도 어느 정도는 그런 변별력에 작용을 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되는데 어렵게 출제됐던 이 수학하고 국어가 또 가중치가 주어졌을 때 특히 경상계열을 지망하는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시험을 어떻게 치렀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갈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번 정도의 난이도면 이제 가채점을 학생들이 이제 내일 해볼 텐데요. 좀 실망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내일 가채점 해보고 점수가 모의고사보다 만약에 안 나왔다면 좀 실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장 이제 이번 지금 나오는 뉴스하고 좀 다르게 좀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내일 가채점 해봤을 때 학생들이 제일 큰 실망은 기대했던 점수가 안 나왔다는 것도 있지만은 지난 모의고사가 워낙 좀 쉬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 애들 대부분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들을 요구하는 쪽들이 전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했을 때 실망하는 그런 도가 더 크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가채점 점수가 예상보다는 조금 떨어져 나왔어도 아직은 실망하긴 좀 이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성적은 지금은 원점수지만 어려운 만큼 이제 표준 점수가 또 상대적으로 크고 또 전체적인 총점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중치가 주어질 수 있는 주요 과목 이런 과목들을 좋은 점수를 자기가 받는다면은 그 자체로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고 또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그 가채점을 통해 가지고
수시 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안 됐을 때는 정시 쪽에서는 예. 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적용되고 가중치 주어지니까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네. 참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물수능이라 그래가지고 점수가 다 잘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예. 입시 전략 짜기가 참 힘들었다고 하던데요. 올해는 지난해와는 좀 다른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가장 중요한 입시 전략 포인트가 있다면 끝으로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변별력을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정시를 갔을 때 3번의 기회를 주어지는데 그 정시 3번 쪽에서도 보통 그 3번의 기회를 본인이 적정한 수준 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최소한 두 군데 이상에서는 합격 가능 높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치러진 대입 수능 난이도 좀 짚어봤습니다. 수능 전략 앞으로 좀 잘 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용근 입시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